여기 일본에서 거주하는 대기업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가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한복판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24살 요코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한국 남자에 대한 인기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 경험담을 통해서 어떤 이유인지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최고의 동경대를 나와 모두가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임 여직원에 불과하여 매달 250만 원의 월급만 받았습니다. 이 월급은 도쿄에서의 생활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집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등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도쿄의 아파트는 마치 돈을 먹어 치우는 괴물처럼 월세 120만 원과 관리비 20만 원, 그리고 매달 전기요금과 가스비로 40만 원 정도가 청구되어 남은 돈은 거의 바닥나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 돈으로 하루를 버텨야만 한다는 무거운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특히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가스비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집안이 난방시설이 부실합니다. 도쿄 대부분의 집들은 겨울철이면 집안은 얼음 동굴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난방비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월급이 부족한 저는 이불을 3개 껴안고 겨우 잠자리에 들며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 소리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도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몸을 움츠리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외에도 일본에서의 생활은 매일같이 자연의 위협과도 싸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쿄는 지진이 잦은 도시입니다. 도쿄 외곽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한 오래된 건물에서 소규모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도쿄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잘 마련되어 있었지만 일부 노후 건물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 35세의 직장인 유키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 중이었어요. 유키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건물의 한 구석에서부터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몇몇 건물에서는 갑작스러운 균열과 함께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피난 경보가 울렸지만 건물의 노후화된 안전 설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유키는 동료들을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움직였지만 구조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붕괴되면서 유키는 잔해에 갇혀 희생되고 말았죠. 이처럼 일본은 지진이 매우 잦았고 그에 따른 희생이 늘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역시 도쿄에서 지진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버스는 멈추었으며 사람들은 당황하며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이렇게 한순간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매번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교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멈추고 건물 내부의 안전 설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저는 평생 이런 위험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한 지진 후 보험료는 끊임없이 오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흡한 대응은 저와 제 가족의 안전마저 위협하였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한 번의 지진으로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저의 일상을 깊은 상처로 물들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사회는 보수적인 규범과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어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한정적이었으며 회의실에서는 남성 동료들의 목소리가 우선시되었고 승진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한정된 역할만 부여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만 들었고 그 결과 제 자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본 사회의 경쟁은 마치 매일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거나 야간 아르바이트를 겸해야 독립이 가능한 처지였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해야만 했고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남자 프리미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한국 남성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소개하며 등록 대기 중인 젊은 여성들의 수가 500명이 넘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만 보며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탈출하자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도쿄의 직장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 시골에서 살아도 일본 도쿄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유행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터무니없고 낯선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경과 현실적인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자 제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 사쿠라 씨가 영상 통화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한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의 한 일반 회사에서 월급 350만 원을 받으며 야근이나 주말 출근 시 추가 수당까지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밤 10시까지 잔업만 해도 한 푼의 추가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사는 원룸의 조건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겨울에도 월 난방비가 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도쿄에서 매달 전기세와 가스비에 시달리는 것과 너무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집세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달 받는 월급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지진의 위협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늘 걱정거리였는데 한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불어 한국은 보수적인 사회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는 여성 CEO가 많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단순히 외모나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삶의 터전을 함께 고민하고 구축해 나가려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 각광받고 있죠. 일본 남자들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한국은 도쿄의 차가운 겨울, 불안한 지진의 위협,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유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처럼 일본에서의 고단한 상과는 달리 한국은 경제적 안정, 자연재해에 대한 상대적 면역,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역량이 존중되는 사회로 보여졌어요. 그 결과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한국 남자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 생각 끝에 저는 회사에서 한국 취업 사이트를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는 한국 기업들이 많았고 연봉 또한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혹시 나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제가 저축해두었던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고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지만 회사에서 이미 5명 정도의 동료가 해외 취업을 위해 퇴사를 결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확신에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회화 연습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나라일 뿐이라는 회의감이 강했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사례들이 모여 이곳에서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시험 능력 평가를 봤어요. 오랜 노력 끝에 듣기와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4급을 땄어요. 그리고 도쿄에서의 근무 경력과 한국어 능력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 지사에 당당하게 이직할 수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느낀 따뜻한 기내 온도와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따스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일본의 낡고 차가운 공항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이고 포근한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들려오는 친절한 안내 방송과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들의 모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할 때 탑승한 공항철도는 따뜻한 객차와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해줬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받은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항상 온기가 유지되어 한겨울의 차가운 외부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편안한 공간이었고, 와이파이와 전기 콘센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손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꺼운 외투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는 불편함 대신 따스함이 가득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꿈꾸던 새로운 삶의 터전이다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집 계약은 또 다른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라는 조건에 더해 겨울철에도 월 난방비가 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가 도쿄에서 매달 전기세와 가스비로 고통받았던 기억을 완전히 잊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온기와 현대적인 내부 시설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직접 내부 시설과 보일러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가스비와 전기세가 많이 비싸다고 말씀드리자 집주인은 난방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경제적 부담과 추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희망과 미래를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내과를 찾은 경험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약을 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 대신 한국에서는 내원하면 즉시 친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진료비 역시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이제 내 건강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외국 부자들이 왜 한국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몰려오는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은 제게 단순한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관리조차도 효율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된 한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경험도 변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스함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더라도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저는 특별 성과급을 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한국행 항공권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서 맞이한 따뜻한 환영과 포근한 분위기는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일본의 냉혹한 현실을 완전히 잊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여기가 정말 천국 같다며 감탄하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도쿄에서 겪었던 모든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따뜻한 햇살과 함께 눈을 뜨자마자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오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밝은 미소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따스함이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의 수업은 체계적이고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은 저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체험들은 제게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지금껏 겪어온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 매일 조금씩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차가운 도쿄의 밤과 잦은 지진의 공포,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의 억압은 이제 제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혹은 무시했던 그 작은 가능성 속에서 가장 큰 행복과 따스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스한 온기와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는 제게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는 각자의 길 위에서 때로는 힘들고 불안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스한 빛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경제적 여유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따스함과 배려,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도쿄에서의 차갑고 불안한 현실 대신 한국에서의 따스한 아침과 포근한 저녁,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 나누는 웃음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 학원에서 매일같이 공부하며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라면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려오는 한국 드라마의 감동적인 장면들은 제게 끊임없는 용기를 주었고,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의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만남 역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했던 동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공이다라는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우정과 지지는 제게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록 과거 도쿄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불안이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한국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귀중한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거 도쿄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불안은 이제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았지만 그 기억들은 오히려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더욱 따스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기회와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때 차갑고 잔혹했던 도쿄의 밤과 매번 울려 퍼지던 지진 경보 소리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고, 그 대신 한국의 따스한 온기와 활기찬 일상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 순간마다 작은 기쁨과 행복을 찾아내며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의 따스함은 단순히 경제적, 물리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진심 어린 배려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스한 인간관계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목표를 공유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격려와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반드시 그 끝에는 따스한 빛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도쿄에서 겪었던 차가운 밤과 잦은 지진,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의 억압은 더 이상 제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곳 한국에서 만난 따스한 온기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앞으로의 내일이 얼마나 밝고 따스할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제가 이곳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따스한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일본에서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가족, 동료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는 무시했던 그 작은 가능성 속에서 가장 큰 행복과 따스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희망을 꿈꾸는 것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반드시 따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